그러면 잘못된 게 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틀어지는 유형은 뭐가 있을까 보시면 이렇게 골반이 일단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돌아가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된 골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되게 과장되게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도는 타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면 이렇게 한쪽이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근데 이거는 다 따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짝다리 짚고 이렇게 서 있다고 해요. 맨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골반은 어떻게 돌아가고 올라가고 심지어 앞으로 엎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3차원적으로 일어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치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회전 이렇게 돌아간 거를 엑스레이를 저희가 찍어보면 이 좌우 모양이 다르죠,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아 이게 좌우가 나는 모양이 딱 똑바로 다 잡혀 있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엎어진 골반은 이렇게 보여요. 눈에도 딱 보여요. 체형이 어때 보여요, 여러분? 그죠? 등 이렇게 골반이 앞으로 굽고 등도 굽었죠. 이게 근데 지금 여러분의 체형이에요. 임산부들이 이렇게 체형이 배만 안 났지 임산부들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딱 바로 잡으면 골반이 딱 바로 서면 여기서부터 도미노처럼 탁탁탁탁 잡혀서 어깨 말림부터 이제 이 거북목까지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막 목도 많이 아프시죠, 여러분. 날개뼈 주위나 이런데 이런 통증이 계속 심하신 분들은 사실 여기만 막 주무른다고 절대 통증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다스려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높이가 다른 사람은 딱 심하신 분들은 보이는데 사실 뭐 엑스레이 찍음도 명확히 보이기도 하고 줄자로 저희가 다리 길이를 재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면 이런 변형 모양이 좀 나타나요. 근데 흔히 제일 많은 분들이 측만증 있으신 학생 때 이렇게 허리 휘어가지고 측만증 진단 받으셨던 분들은 체형이 거의 다 이래요. 이렇게 보면 한쪽으로 휘니까 여기 간격 있죠. 차렷했을 때 이렇게 허리가 휘었으면 어때요, 여러분? 여기랑 여기 간격이 다르겠죠. 그리고 골반도 높이가 다르겠죠. 그리고 뒤에서 보면 날개뼈도 임산부들은 제가 보면 거의 다 이런 날개뼈의 비대칭이 거의 다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배 모양이 동그랗게 똑같이 안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좌우로 받는 것 같아요. 날개뼈가 한쪽이 이렇게 떠 있어요. 뒤에서 만져보면. 원래 날개뼈는 등에 이렇게 탁 납작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로 이제 손을 넣어보면 쑥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날개뼈가 휘는데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많이 굽어 있어요. 특히 그런 분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요 나중에 아기 키울 때 아기 클 때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똑바로 크고 있는지. 그죠? 목욕할 때 막 이런 그 깐난쟁이들 말고요 한 대여섯 살 정도 되면 그때부터 되게 관심 있게 보세요. 측만증이 애들이 요즘 제가 보면 되게 어린 나이부터 많이 생겨요. 막 1학년, 2학년 때부터 많이 하루 종일 앉아서 막 학원 갔다가 영어학원 갔다가 피아노 학원 갔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막 거의 하루 종일 아니 저희 때하고는 좀 저보다 한 10년 정도 저 때는 거의 학원 이런 거 안 다니고 막 거의 막 5시, 6시까지 뛰어놀면 엄마 밥 먹으라고 찾으러 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좀 이제 세대가 계속 바뀌니까 패턴도 바뀌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과연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나는 뭘 느낄까요? 뭐 때문에 내가 이걸 알게 될까요? 어디서 제일 많이 듣는지 아세요? 골반이 틀어졌다? 누가 제일 많이 그걸 얘기를 해주는지 아세요? 본인이 걷는 걸 누가 봐주나요? 남편도 보지 않아요. 마사지 받으러 가시잖아요. 산후조리원 가시면 거기서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해요. 아, 골반이 틀어졌네요 이러면서 산후관리 좀 더 받으셔야겠어요 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사지 사드려요. 그 다음에 헬스장 가서 트레이너들, 필라테스 강사들 그분들 그나마 몸을 좀 보는 분들이잖아요. 움직이는 걸.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본인이 느끼는 거는 일단은 문제는 통증이 생겨요. 많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육아를 하셔야 되면 하루 종일 그 막 굽히고 서고 막 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와요. 일단 그러고 두 번째는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출산하고 나면 몸의 코어 근육이나 이런 근력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자꾸 이렇게 좀 쏠리는 것 같이 그 기울어진 길을 걷는 느낌처럼 그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칭적인 체형과 외모,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나 아니면 외모도 턱관절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한쪽 턱관절이 아프다거나 얼굴이 비대칭이 있다거나. 어릴 때부터 체형이 좀 많이 삐뚤어진 애들은 그렇게 얼굴도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영향을 받아요. 기타 뭐 이런 것들, 순환 생식계 증상들, 뭐 심한 뭐 좀 어떤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는 또 이런 얘기하니까 골반이 너무 많이 삐뚤어져 갖고 아기가 안 돌아선다, 뭐 그래서 이걸 교정을 하자, 뭐 이런 말도 막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제 골반이 틀어지면 뭔가 이렇게 몸이 전반적으로 도미노처럼 발도 안으로 말리고 막 고관절도 돌아가고 어깨 높이도 달라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임신 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내가 임신 전부터 많이 몸이 이렇게 좀 삐뚤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제가 경험할 때는 골반이 아파가지고 오는 환자들 중에서 제가 체크를 해보면 예전에 측만증이 있었거나 비대칭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통증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걸을 때 엉덩이부터 여기 뒤로 허벅지로 막 칼 같은 게 쑥 전기가 쑥 하고 내리듯이 날카롭게 악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맘카페 찾아보시면 환도 막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뭐 한의학에서는 침 놓는 분이라고 하는데 요 뒤쪽으로 이렇게 정말 걸을 때나 앉았다 일어설 때 날카롭게 악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언제 악화가 되냐면 쉽게 생각하면 몸이랑 이 다리가 가까워지는 동작 있죠. 이 상태에서 제일 악화가 돼요. 언제 있어요? 앉았다가 일어설 때, 그리고 뭐 앉을 때, 뭐 물건 주울 때 이런 거, 그 다음에 계단 오를 때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뭐 제일 많은 거는 돌아눕기, 침대에서 돌아눕기, 뭐 이런 것들 할 때 제일 움직일 때 주로 아파요. 여러분 허리 통증은 가만히 있어도 좀 아픈 경우들이 많거든요. 허리 통증은 움직일 때 아픈, 완전 디스크가 심하게 찢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허리 통증은 오히려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을 때 한 동작을 계속 유지했을 때 아픈 경우가 많은데, 골반 통증은 움직일 때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거는 감별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